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5G 상용화를 이뤄내면서 본격적인 5세대 이동통신 시대가 열렸는데요. 5G 시대 개막과 자율주행차라는 주제로 포럼이 열렸다고 해서 찾아와 봤습니다. 어떤 얘기들 오갔는지 현장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연합회가 주관한 제2회 자동차산업 발전 포럼이 5월 30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자동차 산업 관련 업계 및 학계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포럼은 최근 5세대 이동통신 기술의 발전과 미래차 생태계로의 급격한 전환에 따른 자율주행차 경쟁력 제고 및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열린 자리입니다.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는 IT 강국인데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는 대비가 소홀하다면서 자동차 산업의 급변기를 맞이해 산업 생태계가 충분히 조성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만기 회장은 내비건트 리서치에서 발표한 2019년도 자율주행차 업계 순위를 인용하며 경쟁력에 따라서 리더, 경쟁자, 도전자, 후발주자의 4개 그룹으로 구분하는데 현대자동차 그룹은 여기서 경쟁자 그룹에 들어가긴 하지만 그 중에서 하위 그룹에 속한다면서 소프트웨어 기술력과 부품업체 역량이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 회장은 AI 기술력도 2017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미국의 78% 수준밖에 되지 않고 중국에도 이미 추월당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첫 번째 연사로는 곽수진 자동차부품연구원 팀장이 나서 자율차 시대의 도래와 5G 통신 기술이라는 주제를 발표했습니다. 곽수진 팀장은 협조형 자율주행 및 군집주행을 위해 고신뢰성 저지연 차량용 통신 기술의 고도화 및 보급 활성화, 그리고 차내망 외부 통신망의 사이버 해킹에 대한 보안 대응책 마련이 선결돼야 할 기술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곽 팀장은 민간은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인 ADAS를 통합해 상용화를 가속화하고 정부는 핵심 기술 국산화와 인프라 협조, 무인화 대비 등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면서 자율주행 단계가 높아질수록 차량만 똑똑해서는 안 되고 도로 인프라가 중요해지기 때문에 자율차 시범도로, 실험도시 등 스마트카 테스트베드 구축과 자율차 관련 국제 표준 마련에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영락 SK텔레콤 TF장이 5G 이동통신 기술과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는데요. 김영락 TF장은 초광대역, 초저지연, 대규모 접속 지원 등 5G 특성은 차량 밀집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여 미래 자동차 통신에 적합한 인프라를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5G는 QoS에 따른 네트워크 슬라이싱, 즉 서비스 그룹에 따라서 가상의 전용 네트워크를 분할해 제공할 수 있어 자율주행차에 적합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재 우리나라 영종도 BMW 드라이빙 센터에서 관제 및 차량 제어 서비스, 화성 KCT에서 자율주행 기술 연구 및 검증, 중국 상하이에서 군집주행 및 원격주행 제어 서비스 시연, 일본 도쿄 오다이바에서 영상 전송 및 실시간 정밀 지도 시연 등 5G 통신을 활용한 커넥티드카 서비스가 국내외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준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실장이 나서 자율주행차 산업 발전 과제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김준기 실장은 자율주행차의 산업 구조는 기존 자동차 산업의 센서, 반도체 등 전기전자 산업, 빅데이터, AI, V2X 적용으로 ICT와 ITS 산업, 차량 공유 등 서비스 산업 등이 더해져 산업의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면서 라이다 등 센서 가격 하락, AI 등 핵심 기술의 혁신 등으로 자동차 업체들은 2020년 레벨 4 수준의 자율차를 시장에 공급하고 2030년에는 레벨 4 이상 자율차가 신차 판매의 20에서 40%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 실장은 자율주행차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센서, AI, 차량용 반도체 등 핵심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의 R&D 지원 확대와 기업 R&D 투자세액 공제 확대, 2025년 자율차 분야 소요 인력을 감안해 핵심 인력 양성 확대가 필요하고 제도적으로도 무인화 시대에 대비해 미국처럼 운전자 정의 개념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포함하고 군집주행 관련 법규 개정을 업계 실증 테스트 시기에 맞춰 20년까지 단축하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토론에서는 이상선 한양대학교 융합전자공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패널로는 박일철 산업통상자원부 서기관, 이창준 한국도로공사 스마트도로연구단 팀장, 장경희 인하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 조순기 이시스 연구개발센터장이 참석해 5G 이동통신 기술에 대비해 자율주행차 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심화된 논의를 주고받았습니다. 포럼이 끝나고 발제자들을 직접 만나 좀 더 자세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사실 자동차 수명이 통신의 발전보다 느리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정 통신을 선택하기보다는 자동차에서 좀 더 다양한 통신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해주는 부분이 우선이지 않을까. 통신이 그 표준화가 일단 우선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뭐 웨이브가 됐든 5G가 됐든 어떤 그러니까 표준이 설정이 돼야 이제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동차 기술 표준화든 통신 기술의 표준화든 표준화가 가장 우선이라고 의견을 모았는데요. 관련 정책을 다루는 정부 관계자들은 이 표준화라는 키워드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서 교통뉴스 김하영입니다. 티볼리가 4년 만에 다시 한번 역사의 장소 DTP에서 상품성을 대폭 향상시킨 베리뉴 티볼리로 새롭게 선보이며 소형 SUV 시장을 뜨겁게 다룰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쌍용자동차 마케팅팀에서 티볼리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입니다. 저는 이제 티볼리에 대해서 이제 일을 하고 있지만 또 동시에 실제로 티볼리를 주말이나 이제 평일날 서울 시내 그리고 서울 시외에서 실제로 주행을 하면서 티볼리를 사용하고 있는 이제 소유자입니다. 그 여자분 운전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운전이 익숙하지 않거나 운전이 익숙하여도 조금 이제 차선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후진을 할 때 뒤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없어서 좀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그냥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오늘 보실 차는 티볼리 페이스리프트입니다. 4년 만에 페이스리프트를 단행을 했다고 하고요. 이제 안개등 모양과 이제 범퍼 모양이 좀 바뀌었고, 전체적으로 그 인상이 그 토요타의 라브4 이전 세대 모델과도 비슷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약간 남성미를 좀 더 부각시킨 것 같고요. 직선하고. 그리고 보시면은 그 멀티 리플렉터 LED 헤드램프가 처음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안개등도 물론 LED이고요. 앞부분이 이 정도 바뀌었고, 이제 페이스리프트다 보니까 옆모습이나 뒷모습은 그렇게 많이 바뀔 게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차가 실내가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실내에 들어가기 전에 이 라벨을 한번 체크해 보실까요? TGDI, 이거 현대차인가요? 쌍용자동차에서 최초로 가솔린 터보 직분사 엔진을 내놨습니다. 1500cc고요. 터보 엔진이고
163마력의 출력을 낸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이 문을 열어보고 사실 깜짝 놀란 건데요. 실내가 의외로 고급스러운데요. 가죽도 이게 지금 이제 요즘 그 유행하는 그 밝은 베이지색, 회색빛이 도는 베이지색 가죽을 썼는데 저는 이제 이 가죽이 상당히 고급스럽고 있어 보여요, 좀 차가. 자, 제가 좀 앉았습니다. 좀 시팅 포지션 높은 편이고, 대시보드가 일부 이제 소프트한 패드가 돼 있고, 이제 가운데는 딱딱한 플라스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광으로 좀 꽤 고급스럽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도어 패널도 플라스틱이긴 한데요. 이게 지금 도장이 되어 있는 플라스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광 우레탄 도장이 되어 있어가지고 얼핏 보면 진짜 가죽 같은 질감을 내는데 플라스틱입니다. 이게 지금 이거 티볼리 맞아? 할 정도로 지금 실내가 화려해졌네요. 일단 그 전에 그 코란도에서 봤던 그 디지털 계기판이 여기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딥 컨트롤에다가 그 입체 계기판이 좀 들어가 있고요. 내비 스크린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10.25인치 스크린을 채용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이거 센터 스택의 디자인은 저는 불호에 가깝습니다. 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좀 뭔가 이렇게 좀 지저분한 장식이 많고 하이그로시가 많은 부분은 제 취향은 아닙니다만 예전 처음 그 티볼리를 생각을 한다면은 엄청 고급스러워졌어요. 이제 쌍용차도 인테리어를 만드는 데 있어서 뭔가 좀 감을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퀄리티가 정말 많이 올라왔네요. 이거 상품성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오, 시동도 걸려요. 네. 1.5리터 터보 가솔린 엔진. 네, 지금 소음을, 엔진 소리를 살짝 들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왔으니까 이거 엔진 한번 구경을 해야 되겠죠? 본네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후드를 열어보겠습니다. 여는 거는 이제 익숙한데, 무겁네요. 이것도 이제 꼬챙이 방식이고요. 예. 꼬챙이를 찾았습니다. 전혀 사전 리허설 없이 지금 하는 거라 다소 어리버리할 수가 있습니다. EX-GDI 150T 1500cc GDI 가솔린 다이렉트 인젝션 터보라는 뜻이겠죠. 뭐 터보라는 말을 안 해도 여기 벌써 딱 보이지 않습니까? 터보 차저가 그냥 바로 눈앞에 있네요. 배기가스를 압축시켜서 다시 보내는 방식의 터보 차저 엔진이고요. 1500cc니까 작은 소형 엔진입니다. 제가 이걸 한번 까보겠습니다. 직분사를 채용하고 있다고 하고요. 저쪽 뒤쪽에 있는 플라스틱, 검은 플라스틱이 이제 흡기 매니폴드입니다. 엔진이 되게 작아 보여요. 예. 제가 지금까지 봤던 그 엔진 중에서 가장 작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작아 보이는데, 예, 여기까지 가는 거고요. 그리고 점화 코일이 이게 하나, 4개 다 있고, 그리고 이 엔진이 이제 직분사 엔진이다 보니까는 그 직분사 엔진의 단점이 그 흡기 밸브에 그 카본이 쌓이는 그 단점이 있는데, 그 보도자료를 제가 읽어보니까는 그 흡기 밸브에 그 카본이 쌓이는 거를 갖다가 좀 방지해주는 장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어떤 장치인지 제가 나중에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점화 코일이 보그 오너 제품을 썼네요. 어쨌든 쌍용 자동차도 그 글로벌 그 오토 저희 파트 부품 회사들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통해서 엔진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익숙한 그 제품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제 특이하게 오일 필터가 이제 위에서 오일 필터를 이제 바꿀 수 있게 해놨고요. 엔진 그 마운트 브라켓도 알루미늄 젤을 썼네요. 이제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았나 싶은데, 아까 시동을 잠깐 걸어봤는데 엔진 소리가 물론 냉간이기도 하지만 아주 부드럽다, 조용하다고는 느껴지지 않았는데, 아무튼 지금 쌍용차에서 오랜만에 나온 벤츠의 그 영향력을 벗어난 첫 그 가솔린 엔진이기 때문에 제가 좀 관심이 많이 갑니다. 이 차 이제 뒷자리를 한번 가볼게요. 이 차 소형 SUV 맞아? 지금 그 생각이 먼저 딱 떠올랐어요. 일단 헤드룸이 엄청나게 여유가 있고요. 지금 앞에를 의자를 좀 많이 당겨 놓긴 했지만은 이 레그룸도 여유 공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지금 등받이가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등받이를 지금 약간 눕혀놨는데도, 약간 올렸는데도 헤드룸은 충분히 여유가 있고 등받이를 약간 눕힐 수 있기 때문에 뒷좌석도 아주 편안하게 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네요. 티볼리 괜찮은데요?
예전에 제가 알던 티볼리가 아닙니다. 상품성이나 그런 상품성 개선을 위해서 엄청 신경을 많이 썼네요. 그리고 여기 재밌네요. 이게요, 이 포켓이잖아요. 여기다 이제 뭐 여기 서류 같은 거 넣는 거, 이거를 갖다 이렇게 고무줄로 해놨어요. 참 참신한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요. 네, 고무줄을 이렇게 끼워 놔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꽂아 놓을 수 있도록 한 아이디어가 있네요. 트렁크를 한번 보실까요? 자, 이 차는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다 보니까는 뭐 큰 얼개상의 그 구조상의 체인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트렁크가 넓지는 않죠. 이게 소형 SUV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상당히 그 유저블한 쓸만한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또 밑으로 이렇게 히든 공간이 있습니다. 이제 요걸 다 빼놓고 남은 이전에 코란도와 마찬가지로 또 꽤나 깊숙한 스토리지 공간을 자랑합니다. Car TV News, your view to the road and the environment. 교통뉴스 6월 첫째 주 퀴즈입니다. 쌍용차는 4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미디어 출시 행사를 열고 베리뉴 티볼리를 공식 출시했습니다. 이날 행사장에서는 젊고 톡톡 튀는 개성으로 주목받고 있는 토종 한국인 모델과 토종 한국 브랜드 티볼리가 만났는데요. 티볼리의 모델이 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카티비뉴스.com 퀴즈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된 시청자께는 카리스 자동차 케미컬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지난주 당첨자는 경기 성남시 송인자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